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구축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들어와 급격히 오르는 원달러 환율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물론 미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때늦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는 다른 나라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파급 효과를 미쳤으며 많은 나라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지나치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위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급격히 오르는 원달러 환율의 함의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과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표는 2020년 1월 2일부터 2022년 8월 19일 기간에 걸쳐 외국인이 1달러를 단기 자금 조달 금리인 리보로 해외에서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할 때 얻는 연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 수익률은 통화 및 금리 수합과 같은 파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연계하는 차익거래 활동으로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면 차익거래 활동은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규모의 외환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만기 시 어떤 이유에서든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화 변동금리와 교환하는 원화 고정금리에서 리보와 교환하는 원화 고정금리를 차감한 값을 외화 유동성 지표로 측정하는데 팬데믹 초기 수익률은 연 2.5%가 가깝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 가까이 폭등한 적도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7월 1%를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1% 미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이 달러와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의 표현 기간에 맞추어 원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환율과 센트루이스 지역 연준이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한 달러 환율에 가중치를 부여해 발표하는 명목 달러 실효 환율을 모두 표현 기간 시점일에 100으로 설정한 후 그 추이를 보여줍니다. 표현 기간 종점일 달러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시점 대비 7% 남짓 올랐습니다. 가중 평균을 고려한 주요 교역국 통화 가치가 7%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엔화는 26% 이상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도 엔화보다는 덜하나 14%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2.2% 하락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나 그 상승률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개국 가운데 원화는 엔화 다음으로 그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역국들보다 환율이 더 오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옌달러 환율의 하락입니다. 통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날 때 스위스 프랑과 일본 엔화의 가치는 오릅니다. 그러나 일본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엔화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또 다른 나라인 중국의 위안달러 환율의 상승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이 배운 ISLM 모형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 그래프는 환율과 금리를 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무위험 금리 평가의 식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와 2-가 단기 균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금리 평가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때 외환시장 균형은 이 대시에서 이 더블 대시로 이동, 원달러 환율의 절하가 일어납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미래 원달러 환율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이 기대는 다시 금리 평가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해 균형은 이 트리플 대시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환율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환율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과다하게 변동한다면 더 이상 시장 신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과도한 환율 상승은 외채가 많은 기업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평가 효과를 동반합니다. 지금과 같은 강달러 시기에 달러로 진 외채가 많은 신흥국들이 어려움에 당면하는 것은 갚아야 할 외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초 외채를 자국통화로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환위험을 해증할 수 있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못하고 은행위기, 외채위기로 전이 쌍둥이, 새쌍둥이 위기로 확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환율 상승이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구매력 평가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물가도 상승하고 종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게 합니다. 셋째, 무역의 달러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지출 전환 효과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4%, 수입의 80%가 달러화로 결제되었습니다. 대미 수출과 수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제3국과 무역거래의 달러화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무역거래가 달러화로 결제되고 원달러 환율이 교역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지출 전환 효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웠던 마셜 론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자국 국민의 구매력을 약하게 해 수입이 줄어드는 지출 조정 효과를 일으킵니다. 강달러 시기에 전 세계 교육이 위축되고 반대로 내리면 확대되는 현상은 무역의 달러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화가 1% 절상 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교역량은 1년 내에 0.6% 감소한다는 IMF 연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환율 상승의 두려움은 신흥국 통화정책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의존하게 돼 환율 제도에 상관없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리게 됩니다. 트릴레마가 아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따라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가계부채가 과다할 때 소비는 금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 소비에 지출할 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IS 곡선은 금리에 더 탄력적이게 돼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금리 인상 시 균형은 F가 아닌 G로 이동해 총수요 감소폭은 더욱 크게 됩니다. 긴축 통화정책은 한편으로는 환율 안정에 기여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를 위축하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통화량을 줄여 금리를 높이는 대신 금리를 높여 통화량을 줄인다면 같은 크기의 금리 인상에 대해 IS 곡선의 기울기가 낮을 때 더 많은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균형은 G가 아니라 H가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